예, 여러분 오늘 선물 옵션 만기였습니다. 잘 보내셨습니까? 자, 오늘 강의 시간에서는 만기 이후 시장 전망하고 그 다음에 이제 만기 끝났으니까 저점을 잡아내는 방법들, 뭐 3월 1분기 이후도 될 수 있겠고요. 예, 그 부분을 제가 저점을 잡아내는 방법이 어떤 게 있다. 예, 이런 부분에 입각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짧기 때문에 제가 어떻게 할지 모르겠습니다. 하면서 열심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만기 이후 전망하고 저점 포착법 여기에 대해서 오늘 하겠습니다. 제가 그 방송 공개 방송이나 여기에서 3월 만기 상황은 어떠냐라고 이렇게 이제 했을 때 요게 빨간 게 외국인이었고요. 그다음 요게 개인 투자자였습니다. 제가 이 밴드에 좀 재밌게 글을 풀어서 이렇게 적어 놓은 게 있습니다. 한번 시간 되시면은 와우 밴드에 들어가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당시에 제가 그 스몰옵션 오늘 만기를 얼마 2156.04포인트로 예시를 했습니다. 어제 저녁에. 오늘 마감한 게 2155.68로 마감이 됐습니다. 거의 이제 제가 예시를 했던 수준에서 마감이 됐는데 2월 26일부터 해서 외국인들이 포지션을 갖다가 아래를 잡고 있었고 그다음에 더 떨어지는 거는 또 방어를 하고 있었고 이렇게 하면서 지수를 딱 이게 완전히 우리가 뭐 주식 용어도 아닙니다만 이 가두리를 쳐놓고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거기에 또 막아놓고 있었습니다. 여기 이제 보시면 와우밴드에 이렇게 해놨습니다. 2156.04포인트로 오늘 끝날 가능성이 있다. 개인들 포지션보다는 외국인들의 포지션에 초점이 맞춰질 듯합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여기 제가 재밌는 말은 기관은 굿이나 보고 떡이나 먹자.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이 기관 투자자는 오늘 별로 역할이 뭐 막판에 현물을 사고 말고 이런 거는 있지만 그 사실 포지션상에서는 3명이 앉아서 오늘은 그냥 노름하는 판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거든요. 그 중에서 이제 승자가 외국인이었습니다. 자, 다음 한번 보겠습니다. 만기 이후 전망은 어떻게 볼까요? 제가 이제 여기 나와서 계속해서 지수에 대한 얘기를 하죠.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보면 우리가 이제 정시를 접근하는 방법이 숲을 보고 나서 나무를 볼 수도 있고 안 그러면 나무만 볼 수 있고 그렇거든요. 그런데 큰 물의 흐름을 알아야 됩니다. 지수를 안다라는 것은 돈의 흐름을 안다 이렇게 봐야 되거든요. 우리가 맨날 어떻게 보면은 개별 종목이나 거기서 뭐 쫓아가면서 계속 이렇게 할 수는 없고 크게 낚시를 하다가 크게 좀 해야 될 때도 있거든요. 여기 보면은 이제 매도 변곡일이 나온 게 제가 2월 26일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때 2228포인트를 돌파하지 못하면은 변곡 조정이 나온다라고 했는데 그때부터 이제 빠져서 조정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조짐들은 어디에 나왔을까요? 어디에 나왔을까요? 시간이 되면은 제가 더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만 여기에 보면 시장을 지배하는 것은 외국인이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외국인들이 여기 보면 선물 매수를 하다가 순매도 전환된 게 2월 20일 날 전환이 됐습니다. 그럼 2월 20일은 1월 달, 2월 달까지 여기 보시면은 정리합니다. 2월 20일 정도 됐었거든요. 2월 20일 정도 같으면은 요 정도에 이미 외국인들은 야 이게 이제 더 못 올라간다. 손 놔버렸어요. 거기서부터 이제 선물 매도를 치기 시작했고 조금 더 이제 약간 이제 투기성이 좀 강한 옵션 쪽에서는 콜옵션 매수해서 매도 전환된 게 1월 25일 날 전환됐습니다. 그럼 여기서부터 야 이제 나 그만 안 올라갈래. 이렇게 해버린 거. 여기에서 이제 못 올라가니까 왔다 갔다 몇 번씩 이제 돌파하려고 2230 뭐 돌파했다가 못했다 이렇게 하다가 안 되니까 밑으로 빠져버렸단 말이에요. 이 빠진 게 이제 3월 14일 날 오늘 이제 다시 전환되는 매수 변곡일에 돌아왔다. 제가 이 내용을 갖다가 이미 이때 변곡일 나오기 전부터 해서 여기 빠질 때부터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고 있었습니다. 자, 여기 설명이 좀 빠졌네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만기 이후에 이제 시장은 어떻게 볼 것인가? 뭐 설령 이제 해외 시장이 글로벌 시장이 좀 빠지더라도 2130 아래로는 떨어지기 조금 어려운 환경입니다. 그 위쪽으로 올라오면은 일단 2180포인트까지는 빠르게 올라올 수 있습니다. 2180. 그 다음에 2190을 메꿔주는 작업들이 아마
다음 주까지 진행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뭐 간략하게 제가 말씀드립니다. 내일부터 조정 나오면은 매수하자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120일 이동 평균선의 중요성, 이게 이제 저점을 잡아내는데요. 사실 우리가 종목의 저점을 잡아내는 데는 여러 가지 기법들이 있을 거예요. 캔들을 보고 하는 것도 있고, 이동 평균선을 보시고 하는 것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만,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건 저점을 잡는다라는 것은 업황이나 종목이 이제 하락을 젓고 터닝 포인트를 접어드는 걸 말합니다. 이게 이제 120일 이동 평균선이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120일 이동 평균선 같은 경우에는 경기 업황의 전환점을 표현한다. 이게 우리가 이제 이동 평균선 보면 5일선이 있고 21일선이 있고 60일선이 있고 이렇죠, 그죠? 뭐 우리가 생명선이다, 그 다음에 뭐 세력선이다, 수급선이다 이렇게들 얘기를 하는데 120일선은 우리가 경기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걸 보고 좀 여러분들이 업종이나 종목들을 잡아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림을 가지고 이제 설명을 드릴 건데요. 왜 그러냐면 영원한 호황도 없고 영원한 불황도 없습니다. 이 종목은. 경기 자체도 그래요. 호황을 해서 끝까지 뭐 계속 갈 것 같아도 어느 순간에 끊기거든요. 뭐 우리가 반도체라든 이런 것들 사이클이 있지 않습니까? 요걸 보시고 하시면 되고요. 120일 이동 평균선이 완만하고 상방향으로 터닝이 나오는 종목을 접근하는 게 좋다. 쌍방향이 아니면 상방향입니다. 나오는 게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사실 여기서 보시면은 좀 굵은 선이 있죠. 요게 120일 이동 평균선이에요. 삼성전자입니다. 삼성전자 보시면 우리가 여러분들이 보유 종목도 얼른 열어서 한번 보세요. 요 120일 이동 평균선이 우상향을 하고 위쪽으로 쫙 올라갈 때는 삼성전자의 주가가 요렇게 뭐 파동이 있지만 잘 올라갑니다. 그래서 요게 꺾여가 요 밑으로 내리고 난 뒤부터는 계속해서 뭐 두들겨 맞고 계속 내려옵니다. 지금 어떨까요? 120 이동평균선을 돌파한 상태거든요. 지금은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경기가 좋다, 업황이 좋다, 뭐 앞으로 실적이 좋을 것입니다 라고 했는데 주가가 고점에 있으면 120 이동평균선 아래에 들어가 있던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야, 이제 뭐 기다더라는 거예요. 뭐 뉴스에서 나오던 증거사 리포트가 나오던 들을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그거는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여기에서 이제 보시면은 LG전자를 한번 보십시오. LG전자 보시면은 마찬가지 여기서 작년도 이렇게 되어 있다가 거꾸로 뒤집어지면서 밑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저점을 잡아낼까요? 이동평균선을 볼 때는요, 여러분들이 이동평균선 가지고 분석할 때 방향성 분석하죠, 크로스 분석하죠, 밀집도 분석하죠,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골든 크로스, 데드 크로스 이런 거는 여러분들이 개념들 잘 아세요. 그다음 밀집도야, 또 밀집도도 뭐 붙어 있구나, 떨어져 있구나 이런 거 정도는 아세요. 근데 그 중에 가장 개인 우리 라이언 투자자분들이 놓치는 부분들이 방향성을 잘 모르세요. 그 요게 이제 방향성이라는 게 이 밑으로 내려오다가 이 방향이 요로 돼서 쭉 내려오다가 완만해지면서 위쪽으로 튼다라는 거예요. 단기선들 같은 경우에는 틀었다가 왔다 갔다 합니다. 그냥 단기 이동평균선은 바다의 모터보트라고 보시면 돼요. 계속 싹 갔다가 이 터닝 포인트를 잡는데, 요런 그 장기 이동평균선 같은 경우는 항공모함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거 방향 못 틉니다. 한번 이렇게 꺾이면은 돌릴 수가 없어요. 그냥 그대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어떤 항공모함 같은 이동평균선 자체가 LG 이 전자 같은 경우는 이렇게 내려오다가 옆으로 이렇게 딱 터닝 포인트를 잡았죠. 그러면서 요 위쪽으로 주가가 올라왔습니다. 이거는 업황이 저점을 내지는 종목이 저점을 잡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 같은 경우 여러분들이 그냥 두 눈 질끈 감으시고 조금 뭐 주식하다 손해 볼 수도 있죠, 그죠? 손해 본다라는 생각으로 조정 나올 때 그냥 매수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돌아간 거. 그게 지금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1분기 이제 3월달 되면 이제 끝난단 말이에요. 끝나면은 1분기 끝나고 2분기에 업황이 1분기에 업황 저점 찍고 2분기에 터닝 포인트 어떤 게 나오느냐 머리 아프게 생각하실 필요 없습니다. 딱 여러분들 HTS 캐나 놓으시고 이런 것들을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이거 보시면 답이 정확하게 나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예시를 보면은 키움증권 추천주는 아닙니다. 여기 보시면은 요 종목이 120일 이동평균선 아래에 있다가 여기 저점을 찍고 요렇게 해서 이제 터닝을 잡아서 이제 올라가는
요런 그림들.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요 방향성. 요 방향성도 예측을 해볼 수 있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어떤 방법들이 있냐면 요 뒤로 돌아서 120일 갔을 때 여기서부터 앞으로 이렇게 나오면서 요 방향성이 주가가 예를 들어서 계속 빠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빠지고 있었으면 이게 가다가 또 꺾입니다. 또 꺾이는데 요게 이제 안 빠지고 이렇게 저점을 잡고 이게 계속 높여졌잖아요. 그러면은 120일 이동평균선의 방향성이 요렇게 되면서 요렇게 완만하게 이렇게 올라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것들 같은 경우는 이제 저점을 잡았구나. 이 키움증권을 꼭 제가 말씀드린 게 아니고 요런 이제 종목들을 2,000개 종목 중에서 여러분들이 뽑으시면 돼요. 그러면은 진짜 편안하게 이제 다 됐구나. 요 종목 다 됐네. 안심하고 매수하셔도 되겠네. 요런 게 이제 답이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업황이나 종목이 터닝 포인트를 잡아가는 것들 120일 이동 평균선을 가지고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다음에 지난 방송 관심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제가 삼성전자에 대해서는 이게 터닝을 잡는지 보자라고 했는데 조금 올랐습니다. 그다음에 코스맥스는 중국 섹터에서 말씀을 드렸고 에이스테크는 이걸 제가 한 2주 정도 연속해서 했을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5G가 만약에 안 되면은 아마 여러분들 그 노란 톡에도 적어드렸을 거예요. 안 되면 이거 절대로 저가 매수 내지는 관망 이렇게 했는데 이거 0%라는 말은 시초가 고가하고 떨어졌다는 소리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메디포스 같은 경우에도 어제 그저께까지 잘 올라갔었죠. 방향을 잡고 올라가다가 관리 종목 편입 뭐 이런 내용들이 나왔는데 실질적으로 회사 쪽에서 나온 내용은 관리 종목 메디포스가 편입되겠습니까? 전혀 그런 내용들이 아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바이오 같은 경우는 실적이 안 나오면 4년에서 5년 정도까지 이제 유예가 되니까 그 안에 이제 그런 유예 기간에 대한 신청 뭐 이런 내용들 때문에 오히려 이제 언론에서는 그렇게 이제 포장을 해서 나오면서 좀 애매하게 좀 두들겨 맞은 측면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아무튼 이제 수익은 났습니다만 좀 애매한 종목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이제 오늘 그 유망 섹터를 제가 설정한 거는 일단 낙폭 과대 관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3월 14일 날 지수 변곡일이라고 말씀드렸고 거기서부터 이제 단기적으로는 얼마까지 지수가 올라온다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이거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들 종목들. 제가 여러분들한테 언급드리지 않더라도 여러분들도 할 수 있는 종목들이에요. 왜 그러냐면 시장만 보면 되거든요. 삼성전자. 자, 삼성전자. 그다음에 SK하이닉스, 롯데케미칼, 키움증권. 요겁니다. 요걸 이제 관심 종목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자, 삼성전자 여기 보시면은 120일 이동 평균선 언저리까지 빠졌고 오늘 만기지만은 이제 도지 양봉이 나왔습니다. 즉 밑에서 보시면은 주가가 어느 정도 120일 이동 평균선에서 잔디밭을 형성하고 있죠. 저점을 형성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반도체 부진에 대한 내용들 뭐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갤럭시 S10 여기에 대한 기대감 있습니다. 지금 아마 한 30% 정도 더 팔릴 거예요. 한 4천만 대에서 4,500만 대 정도 팔릴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SK 하이닉스. 지금 D램 가격 계속해서 1월 달 계속 떨어지고 있다. 이렇게 이제 나오고 있으면서 이게 주가에 반영이 돼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지금 요것도 이제 120일 이동 평균선 돌파했다가 요 정도 언저리에 지금 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격적인 측면에서는 충분히 이제 메리트가 있는 구간에 SK 하이닉스 들어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 이제 롯데케미칼 마찬가지. 올 1월 달, 2월 달부터 상당히 세게 크게 올라갔습니다. 중국 무역 분쟁 해소라든지 이런 내용들 때문에. 그런데 이제 여기 지연이 되면서 주가가 빠지면서 120일 이동 평균선까지 내려왔습니다. 무역 협상은 3, 4월 달 정도 타결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다시 리바운딩이 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키움증권 아까 요 종목은 뭐 키움증권, 정권주, 그다음에 금융지주사 요런 쪽하고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바닥을 형성하고 있다. 그래서 인하 가능성 여전히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저점은 어느 정도 확인했다. 이런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롯데케미칼, 키움증권 약간 조금 무겁고 조금 무게감이 있는 종목들이 되겠습니다만 일단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시장이 어느 정도 저점권에 왔다. 그러니까 이런 거 한번 보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120일 이동평균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강의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